네, 그래도 오늘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몇 가지 네.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어제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1.9% 감소하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뭐 레포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3년 만에 1,000억 원을 달성했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장중에 한 8%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요. 지금도 한 6%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제까지는 뭐 3분기만 살펴보면은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부진했지만 누적 순이익만 따져서는 이미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3분기는 부진했지만 앞으로 뭐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우세한 사항들인 것 같고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살펴보시면은 1,24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한 945억 원에 비해서 이미 3분기까지 31%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누적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350억 원으로 지난해 총 영업이익이 186억 원인데 이미 88% 증가한 그런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분기 실적이 뭐 큰 폭으로 뭐 부진하거나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상은 4분기까지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한 7%, 8%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4분기 그리고 뭐 내년 초까지는 글로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지속적인 D램이라든지 3D 낸드 쪽으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휴재를 가지고 가봤는데 오늘 휴재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장중에 투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한 15%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 휴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지난해 2분기에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네. 이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쏟아졌던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코스닥 시장 업종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만한 이유라든지 모멘텀이 없는 시장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관의 매도 강세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을 좀 살펴보고 가자. 실적 잘 나왔으니까 매도를 하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다시 재정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휴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죠. 앞으로 이제 임상 3상이 계속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30여 국의 이런 보톡스 이제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도 뭐 장 후반에 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과하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휴재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뭐 오늘 들어가진 않더라도 좀 노리면서 기다려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좀 뛰어나고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뭐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면서 우상향 추세는 그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GRT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어제 상장했나요? 네, 어제 상장한 예. 신규 종목인데요. 어제 상장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GRT는 중국의 지주회사 업체가 되겠는데 자회사가 포장 필름이라든지 광학 필름 쪽을 하고 있는 이런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SKC라든지 효성 이런 쪽으로 해서 재료들을 매입을 해서 포장재를 만들고 이 만든 포장재를 국내라든지 중국 시장에 유통을 하는,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가 바로 이제 GRT의 자회사로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력도 뛰어나고 앞으로 이제 신공장이 9월달에 새롭게 이제 가동을 했는데 이 신공장 가동을 통해서 기존 생산량 대비 한 3배 이상 가동량이 이제 물량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중국 기업들 쪽으로 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차이나 그레이트 늑장 공시 때문에 지지부진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원양자원도 허위 공시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 상장하게 되면은 인식이 좀 좋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인식이 많았는데, GR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위해서 배당을 뭐 하나 1회나 또는 2회 정도 배당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앞으로 꾸준히 개선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런 이제 불신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관련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영향도 같이 GRT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오늘 500원 규모의 미르 전설을 이제 지적 재산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미래전설을 이제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국의 킹넷의 계열사인 이제 절강유환이라는 절강환유라는 이런 업체에 지적재산권을 이제 납품을 공급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계약 규모는 500억 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 대비 한 3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미래전설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 이 기대감들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그 최근에 뭐 샨다와 이제 미래전설 관련돼 가지고 지적재산권 사용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많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좀 부진한 상황들이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를 좀 이제 끌어올리는 반등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아리온입니다. 아리온이 미국의 피플넷이라는 이제 회사에 차량 관리 시스템을 공급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사물 인터넷 시장 확대 진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차량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2014년도에는 한 20조 원 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연평균 한 15% 정도씩 계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리온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후반에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주면서 조금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어제 64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어제 흐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내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빠져야 될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 이렇게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전체적인 투심까지 위축되고 기관의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결국에는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이제 요인들이 셀트리온이 오늘 장 초반에도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장 중반 이후에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분위기를 조금은 개선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소폭의 순 매수를 나타내다가 다시 뭐 매도로 전환했지만, 결국에는 매수세가 집중됐었던 종목이 또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었던 이제 종목이 셀트리온이고, 결국엔 그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기관은 일단은 매도를 멈춰주는지 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딱히 기대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나마 오늘 뭐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주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낙폭을 줄여줬다고 해서 한 번에 뭐 강하게 그전의 자리까지 회복세를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돌려서
내세워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안 좋지만 뭐 2분기라든지 뭐 다음 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는 그냥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라든지 뭐 지수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최근 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사라진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소폭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좀 반등할 기미를 나타냈었는데 한미약품 이슈가 터지면서 제약 바이오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뭐 IT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기대를 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갤럭시 노트 7 이슈가 터졌죠. 그러면서 IT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화장품이 있고 내수주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한번 중국발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올릴 만한 이제 이유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뭐 최근 코스닥 시장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의 매도 강세겠죠. 매도 강세가 계속적인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로 했는데 그래도 오늘 뭐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계속적인 순매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에다 외국인까지 순매수로 나타낸 거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과한 하락이다. 여기서는 조금 매수세를 포트폴리오 좀 담아보자. 이런 인식이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없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테마 종목들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높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 하방을 참 지지하면서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낼 때 좀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후반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뭐 개인 신용 잔고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가장 큰 요인들이 이제 셀트리온이었죠. 외국인이 오늘 뭐 순매수 규모가 한 174억 원 정도 규모가 이제 순매수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한 63억 원이 이제 셀트리온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3분의 1 규모가 셀트리온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11월부터 램시마 미국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이제 6월달 브렉시트에 대한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도 이제 같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은 끌어올렸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이제 낙폭을 회복하는 게 뭐 내일까지 뭐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630선 이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분위기 전환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뭐 미국의 이제 대선이라든지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짜시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재료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큰 특징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ENF 테크놀로지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랑 이제 연기금 그리고 투신 쪽에서 강하게 순매수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나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담고 있다는 이야기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이제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가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너 그리고 뭐 컬러 페이스트라는 이제 재료들을 이제 관련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규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렌즈 쪽으로 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하게 되고 신규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이 이제 ENF 테크놀로지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차이나스타가 올해 2분기부터 8세대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11세대 라인도 새롭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누린다 그러면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도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오늘 뭐 22,350원에 네. 마감을 했는데 22,0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뭐 잡아가는 전략, 그리고 이전 고점이 한 25,000원 부근에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던 이제 가격대가 25,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1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